안녕하세요. 능인고등학교의 조중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래스룸의 활용 방법,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과제를 제출하고 완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구글에 접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정 왼쪽에 네모가 9개 있는 이 박스를 누르게 되면 클래스룸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구글 검색창에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생인지 교사인지 물어보는 칸이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으로 먼저 등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수업에 참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이 십자가, 이 플러스 버튼을 보면 수업 참여하기 요게 뜨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코드를 받아 여기에 입력하시오라는 란이 뜰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수업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띄워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 코드를 보고 이제 참여를 하셔도, 참여하기 누르셔가지고 참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수업에 초대를 했다면 초대를 수락을 하시고 클래스룸에 수업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코드를 치고 접속을 한 화면인데요. 왼쪽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로선 3개가 있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등록한 수업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다음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미완료된 과제가 무엇인지 클릭을 하게 되면 미완료 과제를 볼 수 있으며, 다음 캘린더도 내가 지금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수업에 들어가시면 맨 첫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부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 구글 클래스룸 이런 가상의 수업 이름이 뜨게 되고, 밑에 보시면 곧 마감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제를 며칠 몇 시까지 해라 라고 했으면 곧 마감되는 과제가 여기에서 뜨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스트림과 수업, 사용자 요 3개의 칸이 있는데, 요 스트림 화면이거든요. 지금 스트림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올린 글이라든지 자료가 요 밑에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수업은 이제 본격적인 선생님들이 올린 수업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칸이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요 수업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칸이다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왼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계정이랑 가운데 있는 계정은 선생님이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볼 거고요. 맨 왼쪽은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구글 클래스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계정에서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만들기라고 하는 선생님은 칸이 뜨게 되거든요. 만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이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라고 하는 한번 과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체 학생들이 할당을 하고 어떤 거는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될 거고, 또 뭐는 어떻게 하시오 라고 해서 요구를 할 건데, 일단은 구글 문서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이랑 사진에 그 다음에 댓글을 추가해서 과제로 제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마감일을 설정을 하고 3월 12일 11시 59분까지 하겠다, 과제에다 부여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쌤 드라이브에 있는 요 수업을 과제들을 찾아가지고 넣어 볼 건데, 첫 번째는 요 사진 파일, 요 지도 파일을 넣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글 문서, 구글 독스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을 개설하는 과정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 제공 옆에 이렇게 요 버튼이 있는데, 요걸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 제공은 그냥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 파일들을 수정하거나 댓글을 달 수 없고 그냥 볼 수만 있는 그런 파일 보기 권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 제공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파일에 여기 수업에 들어가 있는, 또는 선생님이 할당한 학생들이
동시에 협업 작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별로 4번 제공은 쉽게 말해서 각 수업에 여러분들한테 개별 프린트를 나눠준 거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개인별로 제공을 하고, 여기 구글 문서의 보고서 파일도 학생별로 4번으로 제공을 해서 여기 자동 저장이 되면 과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휴대폰에 등록된 지메일로, 학교 아이디 지메일로 알람이 뜨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과제가 생성이 되었으면 여기 학생들 입장에서 이 과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보고서라고 하는 스트림에 이제 과제가 떴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내 과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과제 보기라고 하면 할당된, 또 채점 반환된, 또 누락된 이런 것들을 필터로 하셔가지고 보고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의 내용 첨부 파일들이 뜨게 되네요. 세부 정보 보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일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 이미지 파일을 보게 되면 이런 사진 자료가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 자료에다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있는데 새 창에서 열기를 누르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부여한 이런 파일들은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새 창에서 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조중훈 이렇게 이름으로 4번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선생님 요 계정으로 접속이 되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자료가 뜨게 되고, 요 위에 댓글 추가를 할 수 있는 칸이 뜨게 되거든요. 바로 또 할 수 있지만 댓글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댓글을 추가할 영역을 강조 표시합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각각 문화의 유물들을 이제 댓글로 적어서 제출하라 이런 과제를 냈다고 치면 여기 홍산 문화에다가 이제 드래그를 해서 박스를 해보고요. 여기다가 댓글 이제 유물들을 쳐볼 건데 용모양 옥기라고 댓글을 달아보고요. 조몬 문화의 유물을 한번 쳐보면 여기 드래그를 하고 여기다가 조몬 토기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사진 자료 과제를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고 선생님이 만약에 요구를 했으면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개인별로 제공이 된 요 구글 문서, 즉 구글 독스 파일에 들어가셔가지고 보고서 내용을 쓰면 되거든요. 이제 로그인 하고 중인데 텐데 내용에 이제 여기 내용들을 하나하나 추가를 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시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썼다라고 했을 때 여기 기존에 구글 문서였던 여기 제출이라고 하는 요 버튼이 뜨게 되거든요. 제출을 클릭하시면 구글 클래스룸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요 파일을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따로 파일을 보낼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이제 클래스룸에 요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것을 만들어서 내라고 했으면 여기 추가나 만들기로 하셔도 됩니다. 또 선생님이랑 비공개 댓글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출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보고서 2개의 파일을 첨부 제출한다 라고 했을 때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출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거든요. 또는 여기 완료로 표시도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마감 시간이 전까지는 제출을 취소하고 다시 파일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제출이 가능하니까 제출 취소도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으면 선생님 화면에는 어떻게 뜨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고서에 클릭을 하게 되면 한 명에게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다. 즉 아직까지는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한 명이 제출을 했다. 요 뜻입니다. 1 제출함을 보게 되면 여기 능인고등학교 학생은 할당은 되었는데 아직 과제를 하지 않았다. 여기 조중훈 학생은 요 과제를 제출을 했다. 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별로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첨부 파일 2개 조중훈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각각 과제들의 수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파일은 이 조중훈 학생이 여기 유무를 잘 찾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조중훈 보고서를 클릭했을 때 여기 조중훈 학생이 이런 식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적어서 냈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점수를 여러분들한테 입력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요건 좀 다시 해봐라 라는 생각에 요 반환을 누르게 되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과제를 해오라 뜻이니까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비공개 댓글을 추가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얘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하는 방법을 이제 봤고요. 이제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화면이 뜨기 때문에 왼쪽 휴대폰 화면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여러분들 구글 아이디를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접속을 하시게 되는데, 가끔씩 그 로그인이 두 개가 되어 있으면 이게 계정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개인 계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하실 분들은 자신의 다른 계정 또는 개인 계정은 로그아웃을 하시고 학교 계정만 로그인한 상태에서 과제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수업과 이런 과제들이 뜨게 될 겁니다. 과제를 클릭을 하시고 첨부된 파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파일을 클릭하면 오른쪽 위에 네모의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박스가 있거든요. 이 박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 파일을 열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밑에 펜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휴대폰으로도 실시간으로 이런 과제라든지 이런 댓글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더 해드리면, 여기 수업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 구글 캘린더랑 수업 드라이브 폴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구글 캘린더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달력 어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정을 정리하고 일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데 구글 캘린더에도 이제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부여된 과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마감 일자가 뜨게 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휴대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달력 어플이랑 요 구글 클래스룸이랑 동기화를 한다면 여기 여러분들 달력 어플에 자동으로 여기 과제의 마감 일자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꼭 동기화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수업 드라이브 폴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할당이 된 첨부 파일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파일들은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영어로 된 클래스룸에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수업별 폴더가 있을 것이고, 여기 해당 수업에 이 폴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이런 첨부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글 클래스룸의 활용 방법, 그리고 과제 제출하고 완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고요. 이 구글 클래스룸 잘 활용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좋은 수업 함께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영상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